안녕하십니까, 오성관입니다. 오늘은 소띠가 각 시간별로 태어났을 때 어떠한 운명적인 거나 숙명적인 것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한번 띠별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가 우리가 자정이라 그러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할 때 자축, 이 축이 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축이 소인데요, 이게 시간상으로는 자정이면 12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소는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친구입니다. 새벽 2시를 가리키고요. 이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마무리 짓는 게 이 소예요. 그 춥고 험난함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게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혹독한 계절이 어느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을 끝내는 친구, 겨울을 끝내고 호랑이 할 때 봄이라는 인자를 패스해 주는 게 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혹독한 겨울을 마지막으로 이겨낸 게 소라는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띠로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한테 희생과 봉사를 굉장히 하고 혹독한 계절을 지나가는 것 같이 한평생을 혹독하게 살잖아요. 그런 게 이 소라는 동물의 특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동물은요, 새벽 2시를 가리키는 거고, 동물로는 소를 가리키고요. 자, 계절로는 1월달을 가리켜요. 1월달이 가장 춥죠? 그래서 그 가장 추운 달에 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소띠로 태어난 거예요. 소띠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연월일시라는 환경에서 태어난 연에 내가 이 소라는 동물을 갖고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만약에 자라는 동물을 봤어요. 그러면 축이 자를 봤다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합해 있잖아요. 해자축이라는 추운 공간이죠. 어두운 공간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소가 쥐시에 자시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두운 공간, 가장 추운 공간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띠가 자시에 태어났다는 거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안에 태어났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두운 공간이고 추운 공간만을 활용하는 친구가 이 쥐띠가 자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인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육체적으로 좀 더러운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밤에 하는 일, 이런 게 남들 인기는 여기 사움이라는 여름이라는 공간과 대낮이라는 공간에서 쓰는데 그 인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인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두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이니까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깜깜한 밤을 동경하는 거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역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행하면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나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것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 소에서 이 자시라는 지를 본다라는 거는요, 나보다 한 단계 높은 거고 정신적으로 쓰는 칼을 가리켜요. 정신적인 칼을 쓰는 칼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소띠가 쥐시에 태어났는데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칼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을 무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밝은 공간이 아니라 어두운 공간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동네에 살아도 이런 강남 이런 동네가 아니라 외진데 조용한데 막 이런 데를 동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곳에서 나는 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만약에 서울에서 살아요. 서울에서 살아도 이 사람은요, 강남이라는 번화가가 아니라 강북이라는 데나 아니면은 뭐 골목이 있어요. 골목 사거리가 있어. 그러면 사거리에서도 안에 한참 들어간 동네에서 사는 경우가 이 축이라는 소가 자시에 태어났을 때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신적인 칼을 쓰는데 이 칼은 이 자시에 태어났을 때요, 이게 굉장히 프로의 별이에요. 프로의 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 활용하는 육체적인 것 말고 정신적인 것에서는 자기가 대접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뭐 진짜로 뭐 창고지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는 그 핵심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자월의 이 소가 자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가 소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겨울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축을 갖다라는 거는 이거를 화개지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거래요. 반복적인 거라고 얘기해서 진짜로 뭐 종교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종교생활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이 화개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역학, 철학, 심리학 이런 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일반 생활을 한다 그래도 종교 쪽에 심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녀.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심취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쪽이고요. 또 예술 쪽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거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이게 뭐냐면 인생 초년으로도 봐요, 저는. 이게 인생 말년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초년에 했던 것을 말년까지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 무슨 동물이 있으면 한번 그런 거를 했다가 다시 이거를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다른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한두 번 정도는 자기의 길이 아닌 딴 길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걸로 초년에 했던 걸로 다시금 간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된 구조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사업을 했어. 근데 말아먹었어. 그러면 이 년이라는 거를 이걸 조상님 자리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조상님 자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고향터를 다시 가가지고 재기의 발판을 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띠가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거의 아마도 뭐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꾸준히 앉아서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종교 막 이렇게 반복적인 거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주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겨울의 인자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이에요. 자, 인이라는 거는요, 인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태양이 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축은 겨울의 소잖아요. 겨울이 봄을 보고 봄에서 화를 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말년에라도 자기가 빛 한번 볼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인이라는 거는 권력적인 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파워풀한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래도 한번 멋지게 불빛을 한번 보여준다. 한 번은 빛난다. 한 번은 성공한다. 뭐 한 번은 광명이 비친다. 이렇게 논하셔도 되는 게 소띠가 인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이때는 아까는 이렇게 자시나 이런 시간에는 축시나 이럴 때는 어두운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인이라는 호랑이는요, 요게 불의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나무를 넣든지 뭐 종이를 넣든지 그러면 확 살아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나는 불에 대해서 준비된 자
이렇게 노래도 됩니다. 그래서 광명의 권력적인 거라 그랬죠. 그래서 권력,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인기 있는 집단에서 그래도 자기는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자식이라고 본다. 이게 말년이 자식이거든요. 자식 자리에 호랑이를 갖고 있다는 거는 그 자식의 권력이나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24시간 시끄러운데 그 의학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겨울에 해당하는 소가 봄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고 또 여름이라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구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위에 병화 하나 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대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래 그냥 소띠가 인시에 태어났으면은 그냥 너 교육자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뭔가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잖아요. 그 힘듦을 올려주는 거죠. 이제 끝내고 뭔가 새로움을 창출해내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 이는 이제 겨울을 끝냈고 얘는 이 5로 달려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뭔가 빛남이 있는 친구다 라고 보셔도 되는 게 소띠가 호랑이 시간에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적인 거나 뭐 일반적으로 권력적인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선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계 이런 쪽으로 나가면은 뭐 나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축이 묘시에 태어났어요. 자, 소띠가 묘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겨울이라는 환경이죠. 여기 임묘지는 봄이라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생목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거에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일으켜 세우는 동작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는 죽은 것도 막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뭔가 일으켜 세우는 거니까 교육적인 게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어린애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사람들하고. 그것처럼 교육적인 분야에 굉장히 좋고요. 이 토끼라는 거는 원래는 손재주 뭐 이런 뭔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띠가 묘시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그 자식이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고요. 나는 말년에 나는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거나 머리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기질은 충분히 갖고 있는 친구가 이 소띠가 묘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묘시에 태어났다라는 거는요, 그래도 자기가 이 봄에 대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도 되고요. 머리도 굉장히 비상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가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지금은 아까도 쥐나 소를 얘기했지만요, 이 쥐나 소는 어두운 공간에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묘시도 마찬가지고요. 진시가 돼도 뭔가 어둠에서 새로운 거,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이 진시에 태어났어요. 진시에 태어나면요 엄청 열심히 살겠죠. 겨울에 봄을 본 거니까는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뭔가 막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태어나면은 아마 말년까지도 굉장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세월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종교 쪽이나 종교 철학, 역학 이런 쪽에도 굉장히 심취할 수 있고 교육적인 분야에서 대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가 더 좋고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용이 이게 뻥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가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 게 이 용시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띠가 진시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이런 정신적인 무기를 쓴다든지 종교, 철학, 교육, 눈에 안 보이는 거를 활용해서 살면은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이 용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버겁고 피곤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진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사시에 태어났어요. 사시에 태어났다는 거는 소가 사시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도 일을 만들어 가는 걸 얘기하고요. 사라는 거는 가장 밝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따뜻함을 얻은 사람 같이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거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바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소가 사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좋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가장 따뜻한 화를 받았고, 이 사는 또 이렇게 유라는 가을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원래 겨울에 여름을 만난다는 건 조우적으로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막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춥다가 태양이 뜨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 사 속에서는 요 경금이 장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사주들은 집안 체계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고요. 왜? 내 밟을 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터도 있고 가장 바쁘게 살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대가 이 사시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시예요. 자, 이렇게 오시에 태어나면요, 소가 오시에 태어나면 똑같겠죠? 겨울에 태양을 받은 것 같이 굉장히 여유만만한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만만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인기를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오화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목표한 지점을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년에 오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가장 밝은 공간에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축에서 오를 보면은 이게 도화살이 돼요. 도화살. 그래서 이 도화살이 있다라는 거는 인기도 가리키고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들의 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목욕지라고도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추월의 옷이 그러면은 뭐 우리 명리적으로는 이게 귀문이고 원진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은 조금 약할 수는 있어도요, 예민함은 가질 수 있는 게 이 소가 오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다. 그래도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인기를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대박. 그죠? 왜? 도화까지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면 술로 인해서 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소가 오시에 태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은 게 사시나 오시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미시에 태어났어요. 자, 소가 미시에 태어난 것도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소가 여름을 만난 것 같이 음양의 조화를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췄다는 건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급함이 없는 거예요. 급함이 없는 대신에 이 소가 이 미라는 거를 본다라는 거는요, 남편 덕이나 자식 덕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이거 도화지라 그랬죠? 그러면 도화지가 있다라는 거는 남편이나 부인 덕을 논하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끼를 발산하면 나중에는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화를 다른 말로 이걸 팻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팻살. 이거는 뭐냐면 팻살이라는 거는 패가 망신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색을 밝히면 해가 망신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는 앞에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가 양씨에 태어났다면은 주색을 삼가해야지만이 자기의 앞날이 굉장히 밝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소가 미시에 태어났을 때, 미시는 몇 시죠? 1시 30분부터 낮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를 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소에 대해서 소가 자시에 태어났을 때, 축시에 태어났을 때, 이시에 태어났을 때,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까지 간략하게 한번 논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